7일 하루 동안 전남에서 6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병상 가동률은 70%를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목포 남항이 친환경 선박 연구와 실증 기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구단지 조성 계획의 청사진을 살펴봤습니다.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투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소문을 내고 투표를 통해 성숙한 민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재개관한 리움미술관 기획전시가 지역 미술관 가운데 처음으로 광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지 헬로티비 뉴스에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얼마 전 전남 목포에서는 다도의 섬을 누비게 될 전기 추진선이 첫 선을 보였는데요. 이제는 자동차에 이어 중소형 선박 분야도 친환경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목포 남항을 중심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바다와 처음 만난 차도선이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전기로 움직이는 국내 최초 전기 차도선입니다.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가 실린 차량을 선박에 탑재한 건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방식. 민간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에서 마무리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체는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지금 선체가 완료가 됐고요. 선 내에 있는 의장 부분이라든지 배터리가 관건인데 제조 과정에 있는 거고 안전성 테스트나 이런 걸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완료가 되면 9월 정도에 시험 운항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전남 서남권은 섬을 오가는 여객선의 55%, 어선의 41%가 밀집된 지역. 탄소 중립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해 목포시가 친환경 선박 개발 분야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목포 남항을 중심으로 연구단지를 구축해 중소형 선박의 추진 방식을 친환경으로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451억 원 규모의 전기 차도선 개발은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되고 혼합연료 기술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사업에도 4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기 추진선 개발이 마무리되면 수소연료에 대한 실증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연구 기반을 구축한 뒤 대학 캠퍼스를 유치해 전문 인력을 키우고 민관 산학 협력 체계를 가동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기 선박을 시작으로 해서 혼합 연료 기술 개발 사업, 또 수소 선박 등 많은 사업들이 이제 목포에서 진행이 될 텐데 우리 목포가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전환 방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 지역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전이 침체된 중소형 조선업계와 미래 조선 산업을 이끄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하루에 발생한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은 지난 7일 하루 동안 순천 1,055명, 목포 952명, 여수 872명 등 22개 전체 시군에서 6,0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학교 개학과 함께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위중증 환자를 돌보는 병상 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그동안 50% 안팎에 머물렀지만 8일 현재 가동률은 150개 가운데 77%인 116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병상 10여 개를 더 확보할 계획이지만 일반 중환자도 적지 않아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일 0시 기준 20만 2,72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날에 비해서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20만 명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달 만에 1,000명을 넘겼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10배 수준으로 늘어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2월 초까지만 해도 2만 명 수준이던 확진자 수가 보름 만에 10만 명까지 오르더니 최근에는 20만 명대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정점에 이른 것일까요?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순쯤 최대 35만 명까지 치솟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난주에는 1.30으로 2주 전 1.46에 비해서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아마도 1, 2주 후쯤이면은 감염 재생산 지수 1.0 전후를 보이면서 정점을 이루다가 3월 말부터는 이제 감소하는 양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안심은 금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급격한 완화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개학을 맞아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이 사전투표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인 51.5%를 기록했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논란이 됐던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에 대해 문제점 개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했다며 이제는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해경이 섬 지역민의 원활한 선거 참여를 위해 투표함 수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거문도와 초도, 손죽도의 투표함을 직접 수송하고 이 밖에 7개 섬 지역에는 민간 수송 선박을 호송 지원할 방침입니다. 동해안의 대규모 산불 피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와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 250만 원을 울진군청에 전달하고 신속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해 리움미술관이 재개관하면서 선보인 기획전시가 전일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 전시가 지역 미술관 최초로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 거대한 여인 3. 인간의 본질은 정신과 의식에 있다고 본 조각가답게 세부 묘사를 빼고 뼈대만 앙상하게 표현한 점이 눈에 띕니다. 마릴린 먼로의 초상을 반복적으로 찍어낸 팝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의 작품에는 스타의 비극적인 죽음마저도 흥미거리로 소비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며 질문을 던지는 기획전시가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리움미술관 기획전시 순회전으로 리움의 소장품과 국내외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 1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왜 이건희 컬렉션 저희가 기증을 받으면서 리움 미술관하고 이제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마침 이번 전시에 인간 7개의 질문이라는 전시에 보시는 것처럼 조지 시걸, 자코메티 이러한 그 세계적인 작품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렸고 5개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기획전은 인간의 정체성과 어두운 이면 등 인간에 대한 7가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이번 전시는 리움미술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전시를 다른 미술관에서 선보이는 건 처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넓어진 문화향유 기회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술관 생긴 것 자체가 너무 좋은데 더군다나 리움 같은 경우에는 광양에서는 절대 볼 수가 없잖아요. 서울이나 또 어렵게 티켓팅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데 편하고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전남 도림미술관은 앞으로도 좋은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국내외 미술관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리움미술관 전시 당시 전일 매진을 기록했던 이번 순회전은 전남 도림미술관에서 5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올해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섬을 찾는 일반 관광객에게 여객선 운임비의 반값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지역에 다양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김준열 연안해운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해운항만과 연안해운팀장 김준열입니다. 네, 전라남도가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섬 여객선 운임비의 반값을 지원하잖아요. 어떻게 지원하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전라남도는 2022년 전남도 방문해를 맞아 그동안 비싼 여객 비용 때문에 섬 방문이 어려웠던 관광객들의 부담을 줄이고 섬 관광객 증가를 통해 선사들의 경영 안정화 및 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3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50% 저렴한 뱃삭으로 여객선 이용이 가능해 섬에 가고 싶은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원을 통해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느꼈던 여객 비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객선 운임비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사업은 전남도 관내 섬 주민이 아닌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목포 가고도, 요수 거문도, 고흥 거문도, 완도 요소도 4개 항로로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여객선 승선권 발권 시 자동으로 운임의 50%가 할인 적용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온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여객 운임을 할인하는 사업으로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임은 적용되지 않으며 주말, 공휴일, 성수기는 제외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할인 등 기존 할인을 받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높은 쪽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객비를 할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임은 적용되지 않고요. 주말과 공휴일 성수기는 제외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는 시범 사업인 만큼 수요와 사업 효과를 분석해 노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 사업으로 인해 여객 선사 수익 개선과 섬 주민의 관광소득 창출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인 관광객들이 더 저렴한 교통비로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전남을 가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이번 반값 지원을 통해 전남 지역의 관광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열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영탁입니다. 완도군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전복 판매량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달 18일부터 3월 3일까지 완도군이숍의 전복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66% 늘었고 건어물 판매량도 27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은 판매량 급증의 원인으로 가수 영탁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선거인 고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선거인 2명은 사전투표 첫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20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 이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엔이 신안 퍼플섬을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하고 최근 기념패를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신안군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의 문장이 담긴 코르텐 강철 소재의 기념패가 국제 특송을 통해 배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사업은 유엔 세계관광기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계 각 마을을 평가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